안녕하세요, 디둑입니다. 오늘 이제 하이노스가 드디어 출시가 되어서 이렇게 피칭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제 잠박지고요. 어제 입고되자마자 하이노스를 이렇게 피칭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하이노스가 이제 4월 5일 날 정식으로 출고를 하기를 했는데 이제 좀 늦어진 이유가 이제 이 하이노스 전용 루프 플라이어 때문에 이제 확장을 하다 보니까 한 열흘 정도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도 주문이 많이 받아서 지금 이제 다음 주 내일 모레 월요일부터 이제 대량으로 출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캠핑고래랑 타 대리점에서도 이제 하이노스 잠박으로 많이 사람들이 이제 제일 좋은 텐트로 이렇게 소개가 많이 되었던 부분이라 이 부분도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하이노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짚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이노스는 이렇게 전용 루프 플라이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리노스도 일체형으로 디자인을 건들지 않고 전용으로 나오는 루프 플라이어가 올리노스에 이렇게 씌우는 것처럼 이 하이노스도 그런 방식으로 버클로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 큰 크기를 누구나 설치를 쉽게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늦어진 이유가 이 루프 플라이어의 요 확장인데요. 기존에는 이 하이노스 옆에가 이제 가로가 6000이다 보니까 이 6000에서 6500까지가 떨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가운데 폴대를 하다 보면 문 쪽을 가리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루프 플라이어를 확장을 해서 지금은 이렇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신발을 벗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이 그늘 루프 플라이어 가지고 다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이렇게 구배가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햇빛을 차단을 하면서 신발이 뜨겁지가 않아요. 그리고 비가 오면은 일단 비를 막을 수 있는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해서 나오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노스를 지금 구매하신 분들은 이 루프 플라이어를 좀 확장된 거를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 잠박지이니까 제가 이제 사용을 어제 실제 하면서 정말 이 텐트가 왜 좋구나라는 거를 설명을 이제 하나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잠박지에는 대부분 잠박을 할 수 있는 텐트가 이제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에어 텐트가 다 동일한 게 아니라 회사별로 장단점이 있지만 포레니아 브랜드에서 나오는 하이노스의 장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부터 하나하나씩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루프 플라이어가 그냥 도킹을 해서 덮는 게 아니라 일체형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되게 간단하게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실용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연티시처럼 보이겠지만 포레니아의 주 원단이죠. 폴리 600대 테릴레이라는 소재예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구김이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사계절을 사용하려면 비와 눈과 햇빛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는 원단이 좋은 게 들어와야 되는데, 일반 폴리 같은 경우는 금방 변색이 되는 이유도 하나가 코팅 문제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너무 원단이 얇아요. 그래서 이 원단의 두께도 되게 중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테릴레이라는 소재 자체가 정말 중요한 원단이가 요소가 돼요. 그래서 일단 옆에 보시면 루프 플라이어를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루프 플라이어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굉장히 구배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안에 이제 스카이 창도 있지만 루프도 스카이 창을 바라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지금 잘 비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루프 플라이어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가오리 모양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좁으면서 점점 이렇게 넓어지는 부채꼴 형식의 이제 루프가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박이라고 하면은 이물질도 많이 떨어지고 바람도 많이 불 수 있고 환경에 따라서 이제 사계절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2차적으로 고정할 수 있는 이런 스트링도 각각 크기별로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트링을 이렇게 쳐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쉽게 버클을 체결을 한 상태에서 에어를 피칭을 하면 루프가 같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피칭하고 나서 루프를 폴대에다 끼고 다시 넘기고 이렇게 막 되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에어 텐트가 당연히 크니까 당연히 루프 치기도 힘들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포레니아에서는 그런 것까지 다 하나하나씩 설계를 해서 쉽게 누구나 설치가 편하고 접는 것도 편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꼭 시간이 되시면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텐트의 또 뒤쪽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메쉬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쉬창 같은 경우도 보면은 메쉬창 같은 거 되게 막 저렴한 원단들 쓰는 거 보시면 메쉬창이 이렇게 서로 올 뭉침으로 인해서 막 벌레 간 것처럼 있는데, 포레니아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메쉬창은 육각, 벌집 모양의 메쉬창이기 때문에 그런 올이 뭉치거나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원단을 하나하나씩 쓰고 있고, 그리고 이쪽은 침실 쪽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통창이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벨크로로 이렇게 TPU 창을 걸어 가지고 밖을 바라볼 수 있는 뷰, 이런 감성적인 디자인 요소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 보시면은 아까 테릴렌이라는 소재 자체가 이제 가장 편리하게 사용을 하면서 세척도 편하고 관리가 편한 원단이다 보니까 제일 장점인 건 뭐냐면 이렇게 구김이 없어요. 폴리 특성상 얇으면 얇을수록 구김도 많고 한데, 이게 굵기랑 다르게 테릴렌 소재 원단 자체가 되게 비싸요. 근데 여기에 이 테릴렌 소재가 들어가 있고 코팅도 잘 들어가 있지만, 일단은 열 차단은 50입니다. 열 차단 50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루프에도 50 들어가 있고 원단에도 들어가 있고 같은 원단이기 때문에 열 차단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되게 여름 날씨인데 지금 온도가 25도 정도 돼요. 근데 그냥 메쉬창으로만 열어놔도 굉장히 시원하고 햇빛이 뜨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기회가 되신다면 포레니아에 이제 쇼룸이 되어 있는 전국에 가가지고 원단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텐션을 줬을 때 구김이 없이 이렇게 잘 펴지는 것도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포레니아 로고가 이렇게 굉장히 예쁘게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릴선인데, 릴선도 이렇게 촘촘하게 지퍼로 해서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에어포트 해가지고 이제 에어컨 배관을 넣을 수 있는 두 개의 포트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시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뭐냐면, 이번에 개선된 거는 이제 예전에는 여기가 봉제가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바람 넣는 곳인데, 이제 개선이 되기 전에는 여기에서 손가락 갖다 막 안 보이는데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편안하게 이렇게 주의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바람 빼실 때는 이 버튼을 누르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 밸브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미세한 거를 다 막아줘요. 그래서 에어 텐트를 사용하면서 이제 빵꾸가 많이 난 것도 문제지만, 이런 주입구에서도 불량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포레니아에서는 기존에 있는 주입구가 아니라 이런 노즐로 되어 있는 주입구를 쓰는데, 명칭은 그리고 지금 다른 분들이 그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왜 포레니아는 강압 밸브를 안 쓰냐. 근데 그 부분도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쪽으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파쇄석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거 제가 이제 집에서 쓰다 남은 건데 요거를 가져오셔가지고, 요거는 이제 화장실에서 많이 이제 쓰는 이제 매트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파쇄석 나올 때 이제 신발 잘못 신다가 파쇄석 한번 딱 하면 이러잖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신발을 이렇게 벗고 밟고 들어가면 발이 하나도 안 아파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팁인데 나중에 한번 사용해 보신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안쪽에 한번 들어와 볼게요. 예, 일단은 이제 그 포레니아의 강압 밸브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강압 밸브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적합하지 않은 기능인데, 요거를 이제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결론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강압 밸브를 사용할 적에는 사실 온도가 60도가 넘어가야지만 강압 밸브 기능이 나오는데, 근데 60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온도가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강압 밸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레니아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강압 밸브가 없어요. 강압 밸브가 있으면 더 좋은 줄 아는데, 강압 밸브가 있으면서 단점이 되는 요인이 뭐냐면, 강압 밸브가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예전에는 도구도 제품을 판매를 했을 때는 강압 밸브를 꼭 넣어서 제품을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강압 밸브를 제가 그전에는 좋은 줄로만 저도 알았죠. 근데 사실 이 제품에 대해서 수리도 많이 해보고, 강압 밸브에 대한 불량도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또 에어빔이 바람이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강압 밸브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장에 가서 이 용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하시는 말씀이, 강압 밸브는 사막에서만 사용하는 에어 텐트의 용도에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온도로 40도가 웬만하면 올라가지 않는 이상 강압 밸브를 쓰는 걸 추천드리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팽창이 될 때는 높은 온도가 올라가야지만 팽창이 되는데, 그리고 팽창이 되면서 공기가 배출이 되는 걸 이제 강압 밸브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40도도 안 올라가요. 근데 제조 공장에서 하시는 말은 60도가 올라가야지만 강압 밸브에서 바람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압 밸브가 있으면 좋지가 않다. 요게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강압 밸브로 인해서 괜히 마케팅 효과는 좋을지언정, 이 밸브로 인해서 바람이 빠지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강압 밸브에 있는 제품들을 거스리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에어 텐트를 구매할 때 두 번째, 일단 에어빔이 하단까지 같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사진에 지금 나오다시피 이제 하단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되어 있는데, 이 용도가 왜 중요하냐, 당연히 자립도 잘 되지만 이제 피칭할 때도 좋아요. 근데 무게는 좀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에어 텐트의 목적은 에어빔이 제일 튼튼해야 되고, 에어빔에 바람이 빠지면 안 되는데, 하단에 에어빔이 안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다리 있죠, 요 다리의 밑에 심실링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다 막아줘야 돼요. 굴곡이 있어서 제대로 막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배관과 배관끼리 이 통을 보시면 연결이 되잖아요. 이 연결로 인해서 그 굴곡을 최대한 피해서 만들어야지만 에어빔의 빵꾸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또한 저희가 많이 만들어 보고 실제로 한번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AS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제 포레니아에서 나오는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들을 포레니아 대표님한테 말씀을 전달드리고, 꼭 이렇게 에어빔을 만들 때는 이런 부분들을 꼭 주의하셔라 해서 만들어서 나온 게 이제 포레니아 에어 텐트 제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알고 구매를 하시면 에어 텐트를 사용하면서 이제 불편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노스 얘기하다가 지금 에어 텐트를 꼭 알고 구매해야 되는 내용들을 이제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 하이노스 이렇게 보시면 이거 그냥 일반 오두막집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이노스 제품을 실제로 보고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일반 오두막 텐트는 사실, 왜 오두막 텐트가 왜 좋은지 아시죠? 죽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오두막 텐트가 좋은 거고, 디자인도 그렇게 괜찮고. 근데 이제 단점이 있죠. 오두막 텐트는 좋은데 너무 짧아요. 짧으니까 자꾸 도킹을 하게 돼요. 근데 도킹하게 되면은 텐트 가방이 두 개가 돼요. 이 두 개를 싣고 다니려고 하니까 뭐가 안 돼요. 하이노스는 그게 다 해결이 된 거예요. 네. 이런 단점들을 다 해결된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하이노스는 전장이 가로가 6000입니다. 기본 13점 텐트들은 거의 4m 정도 되죠. 4000, 4000, 4500. 여기서 좀 길게 나온 17점, 17.2 사이즈 이런 것들은 4800. 근데 이 하이노스는 왜 가격이 비싸지? 단연히 좋은 원단을 썼기 때문에 비싼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더 넓어요, 사실. 그래서 동일하게 보시면 안 돼요. 17.2랑 22랑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사이즈가.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이 전실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노스가 박람회 전시할 때마다 계속 품절되는 이유. 네. 저희가 하이노스를 박람회에서 딱 30개만 이렇게 제한을 두고 팔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 박람회에서 제품이 많이 나가다 보면 다른 지역에서 이 제품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국의 곳곳에 물건이 나가야지만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도 홍보가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대리점에서 나가야 되는 물량도 빼놓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포화 상태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하이노스가 실제로 보신 분들이 하는 말이 굉장히 넓다. 도킹을 안 해도 넓다. 가방을 2개 들고 다닐 바에는 이거 하나 들고 다니지. 기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박람회에 오셔가지고 잠박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이노스 적극적으로 추천드려요. 제가 제 잠박지에서 원래 올리노스를 어제까지 사용하다가 철수하고 하이노스를 딱 깔아서 올리노스랑 비교를 했는데, 올리노스는 제가 포레니아에서 출시할 때도 제가 설계하면서 항상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2인에서 4인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4인도 작은 게 아니에요. 올리노스도 일반 오두막 텐트보다 훨씬 커요. 걔는 전장 가로가 5600일 거예요. 근데 테라스 부분을 밖에서 하로구이를 먹을 수 있게끔 이 부분 공간을 뺐기 때문에 죽은 공간이 좀 있어서 그렇지 걔도 전실이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보시면은 여기 하이노스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보통 전실이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요 앞에까지가 한 1000 정도 되는데 이 정도가 더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실을 이렇게 크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실이 크면은 일단 어떤 점이 좋나, 일단 첫 번째는 여기다가 침대를 놓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1인 침대 소파를 넣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쉘터도 뜯어 가지고 이쪽을 주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이쪽으로 침실도 사용할 수도 있고, 저쪽 침실을 사용한다고 하면 이쪽에서는 주방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이게 가능합니다. 그 두 번째는 뒤쪽에 빔 스크린이 있는데, 보시면 이쪽에서 앉아서 봤을 때 뒤에 이렇게 빔 스크린이 기본적으로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방으로 뭐를 먹으면서 TV를 보면서 할 수 있는 최적의 생활 시스템, 캠핑의 시스템을 다 두루두루 갖춰진 게 이 하이노스 텐트이기 때문에, 하이노스를 보신 분들이 이제 기변을 많이 이제 하세요. 그래서 잠박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문의가 많았고, 두 번째는 그냥 문의도 안 하고 하이노스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하이노스 어떤 점을 보고 이렇게 마음에 드셨나요 하면, 아니 딱 봐도 장만용이고 이게 굉장히 넓고 좋잖아요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너무 공감이 가는 거죠. 그거를 그렇게 생각해서 만든 건데, 딱 전문가 이렇게 진짜 오래 하신 분들은 딱 알더라고요. 예, 기존에 쓰고 있는 텐트의 단점들을 하이노스에 딱 그 장점들만 모아서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보고 그냥 질문도 안 하고 바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하이노스를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하이노스의 이제 장점을 한번 이제 직접 제품을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이노스라기보다는 올리노스의 이제 장점인데,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3중창이 되어 있어요. 3중창이 되어 있고 밖에는 아까처럼 스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레탄 창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는 이제 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것도 지퍼로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지퍼가 있어요. 지퍼가 있고 이렇게 문을 열어 놓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퍼를 빼 가지고 이렇게 해서 TPU 창을 제거도 가능합니다. 이거 TPU 창도 진짜 잘 아셔야 되는 게 되게 투명하고, 그 다음에 TPU 창이 이제 오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관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탈부착으로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두께도 중요합니다. 이 두께는 이제 0.3T라고 해가지고 국내에서 제일 많이 쓰는 두께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백화 형상이나 이런 부분이 잘 오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오더라도 이게 원단 자체가 얇은 원단이 아니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했지만은 이렇게 메쉬 창으로 시원하게 또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텐트를 이제 오랫동안 해보신 업체들은 이런 디테일, 원단, 이런 거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되고, 이런 심쉘링 같은 것도 기계로 잘 쳐서 나오는지도 확인이 가능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3중 도어 창을 포레니에서 사용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스카이 창이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실이 넓기 때문에 스카이 창을 2개로 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스킨을 닫으면 여기가 굉장히 어두워져요. 원단이 두껍고, 그 다음에 루프도 같은 원단 소재의 두께다 보니까 굉장히 시원하고 열차단도 잘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스카이 창이 이렇게 2개가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에어 텐트는 뭐니 해도 스킨도 원단도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폴대예요. 폴대. 포레니아 폴대는 기존 폴대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일단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앞에 스크린 쪽에 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폴대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폴대가 이런 식으로 꺾어서 들어가요. 이 하단까지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아까 설명드렸고, 이 하단까지 안 들어가고 이 기둥에서 여기서 마감을 쳐버리면 이 굴곡 때문에 이 심실링, 여기 다 심실링 되어 있는 건데 이 심실링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바람이 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심실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감을 쳐서 이 기둥만 다리 있는 텐트들이 많아요. 이런 텐트들은 대부분 여기서 굴곡에서 바람이 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통으로 돌려야지만 심실린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접착이 잘 되게끔, 이런 방법을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텐트 원단이 또 되게 중요합니다. PVC도 다 같은 PVC가 아니라 PVC에도 원단이 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 보시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색깔이 되게 예쁘죠. 요게 왜냐면 나중에라도 팟에서 사용을 하다가 바람이 빠졌어요. 찢어진 걸 봤어. 내가 사용을 했는데 찢어졌어. 그러면 수리 키트로 붙을 수 있는 원단인지, 바로 수리가 가능한 원단인지, 이거를 중요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PVC가 붙는 원단이 있고요, 잘 안 붙는 원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PVC로 녹여서 붙이는 원단이 있고 본드로만 붙여서 붙이는 원단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에어 텐트를 구매할 때는 본드를 붙여서 붙는 원단 PVC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알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레니아는 그냥 찢어졌다, 이제 수리 키트 구매하셔가지고 딱 붙이면 그냥 누구나 쉽게 사용하다가도 붙이면 그냥 다 붙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좋아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빵꾸가 안 나게 설계를 해서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레니아는 빵꾸가 거의 날 일이 거의 없게끔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에어빔을, 덮개를 막 이렇게 지퍼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하냐, 피칭했을 때 텐트를 잡아주기 위해서 하는 용도거든요. 근데 포레니아는 이렇게 안 하고 이 부분별로 했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 지퍼 나중에 이 폴대 돌아가잖아요. 오히려 피칭 했는데 되게 돌아가서 있잖아요. 옷 같은 거 이렇게 돌아가면 다시 이렇게 막 돌려야 되는 거 있죠. 이렇게 되게 번거로움이 있어요. 요것만 해도 충분히 폴대는 다 잡아주고, 근데 요게 좋은 점이 뭐냐면, 요렇게 있잖아요. 이런 선 같은 거 거래할 때 요런 식으로 사용도 가능하게끔 저희는 아예 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계를. 기존에는 저희도 이렇게 통으로 해서 저희 도구도 브랜드의 제품을 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했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하다 보니까 에어 텐트도 만들어 본 사람이 잘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포레니아 설계를 저희 도구도에서 해주고 있는데, 만들 때는 기존에 있었던 시행착오들을 다 여기에 맞춰서 설계하고 뭐 하나하나라도 진짜 신경 써서 만든 텐트 브랜드가 포레니아예요. 그래서 가격이 좀 비쌀 수는 있지만 비싼 만큼 텐트 넓이가 큰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가격만 보고 구매하신 분들은 에어 텐트를 구매하실 때 아무것도 모르시고 구매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리고 보시면은 이런 고리 같은 거 있죠. 이런 D링이라고 하는데, O링이 아니라 D링이에요. 이게 영어 D처럼 생겨가지고 D링인데, 이런 것들이 폴대에 텐트를 꾸미면서 이제 커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배선 정리 같은 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에어 폴대마다 심실링을 통해서 접착이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견보기 같은 것도 위에다가 이렇게 달아주는 때도 필요하고요. 요런 하나하나가 없는 것들은 정말 진짜 뭘 꾸미고 싶어도 뭔가 이게 줄을 사서 걸고 뭐 하고 막 하는데, 요런 부분 세심한 것도 다 박람회에서 직접 보시고 구매하신 분들이 너무 좋다. 예. 그래서 요거 장점으로 저희가 맨날 얘기해드리고 있고, 또 하이너스만의 장점, 이 빈 스크림인데, 요게 이제 은박 코팅을 됐어요. 기존에는 이제 요거를 하얀색으로 했는데 빛비침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샘플 했을 때는 하얀 걸로 이쁘게 스크린 했어요. 근데 하얀 게 빛비침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빛비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은박 코팅을 해서 이런 식으로 스크린을 짰습니다. 그래서 하이너스는 이 전실도 엄청 큰데, 여기서 가족들끼리 먹으면서 TV를 볼 수 있고, 어떤 게임을 하더라도 이 넓은 곳에서 모든 걸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안쪽에 들어가 보면, 와, 이 전실에서 침실까지 오는데도 걸음걸이가 다른 데는 한 3걸음, 4걸음이면 침실 쪽 오는데, 여기는 정말 한 5걸음, 6걸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침실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여기 이제 들어왔는데, 여기는 굉장히 아늑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지금 자고 있는 이제 방이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 침낭하고 이렇게 베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잠박을 하면서 저도 사실 여러 가지 에어 텐트를 되게 많이 써봤어요. 도구독에 있는 에어 텐트부터 시작해서. 근데 포레니아에 나오는 포레니아 하이너스 텐트도 쓰고 있고, 그 옆에 디프노스 2세대 이제 샘플로 들어온 거를 제가 직접 또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쓰면서 불필요한 부분들, 불편했던 부분들 수정하고 설계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다 써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걸 써보는데, 하이너스 이 공간이 너무 포근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가 더블 침대가 2개가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절대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전실이 크다 보니까 여기가 작게 느껴지는 거지, 더블 침대가 하나, 2개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입구가, 여기서 침대를 주무신 분들은 이쪽으로 입구를 나오게끔 뺐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주무신 분들은 지금 여기 지퍼로 잠가놨는데 벽을 쳤는데, 여기서 출입구를 나올 수 있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D링들이 잘 되어 있죠. 네. D링들이 잘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약간 전실보다 좀 좁아 보일 수 있어서 개방감을 많이 주기 위해서 큰 창을 였어요. 이렇게 큰 창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났을 때
여기에 지금 이렇게 개방감을 보여줄 수 있게끔 이제 스카이 창도 위로 이렇게 해놨고, 옆에도 창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이 잠자는 곳만 창이 5개예요. 그래서 개방감이 아주 끝내줍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보시면 에어 침대 이런 꿀렁이는 거를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예, 밑에 보시면은 저희는 이렇게 에어 매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에어 매트는 꿀렁이는 것도 없고, 걸을 때 다리도 안 아파요. 다리도 안 아프고, 여기서 뭔가 하더라도 이불을 깨끗하게 접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을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침대는 아무래도 침대를 접기 전까지는 이 침대에 차지하는 공간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에어 매트는 내가 덮는 이불만 잘 정리해 놓으면 이 공간에서 아이들끼리 따로 놀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그게 좋더라고요. 에어 침대는 바람에 시간이 지나면 빠져요, 자꾸. 이게 영구적인 게 아니라 비영구적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영구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는 이제 전 세계는 에어 침대가 꿀렁이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하고 이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포레니아 이렇게 제품을 잘 설계를 해주고 이제 마케팅도 같이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이 포레니아 나오는 에어 텐트마다 다 에어 매트를 전용으로 만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접 에어 매트를 사용해 보니까 에어 매트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싶어요. 네, 국내에서 이제 아무래도 좀 만들다 보면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고 해서 좀 가격은 저렴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공장을 저희가 찾아서 샘플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이노스도 에어 매트를 좀 전용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이렇게 치수를 딱 맞춰서 살 수 있게끔 지금 그 부분도 하나하나씩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하이노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 하나 해드렸는데, 우선은 이제 하이노스가 아니어도 이제 에어 텐트를 구매하실 때는 아까처럼 이 3가지만 잘 새겨 들으시고 구매를 하시면 에어 텐트를 가지고 이제 캠핑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어렵거나 막 되게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